역시나 코스맥스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코스맥스.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28만 원 하던 게 지금 16만 원 정도 흐름 가져가 있고, 뭐 밸류 흐름도 보게 되면은 올해 이제 예상 연간 영업이익이 2천억대. 지난해 이제 1,700억에서 올해 2천억, 내년 2,400억, 내후년 2,800억 정도입니다. 지금 네. 선행 PR도 13배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성 여전히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걸 한번 주목해 보신 게 어떨까? 좋습니다. 코스맥스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자꾸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아니에요, 죄책감이 들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모든 섹터만 질문하면 제가 탑픽까지 알려주셔야 제가 넘어가니까 죄송하다라는 말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지금도 탑픽 저희가 찾고 있지만 오늘 방송 막판에는 도토 리포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믿어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풀장으로 함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많은 분들이 기대 반, 또 우려도 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증시라는 저희가 좀 따라가 볼 수 있는 지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풀이장은 0.24% 상승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 상위 종목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쉬어갑니다. 최근 연일 하이닉스가 쉬어갈 때도 나홀로 상승했던 삼성전자가 0.39%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03,100원 선 지켜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0.74%, 오히려 오늘은 하이닉스만 오르는 시장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54만 8천 원까지 회복되고 있고요. 네이버와 두나무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발표될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이 시장을 들끓게 만들고 있죠. 0.8% 상승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좀 기대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원전주고 회복 신호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0.26% 상승하고 있고요. 로봇주, 재건주 함께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푸틴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 속에도 오늘 H현대 인프라코어, 전진건설 로봇 결국에는 아직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요. 전일 이 자동차 부품주도 로봇주와 함께 상승했습니다. 핵심은 자동차 부품주도 로봇 부품으로의 그 전환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도 중심에 있는 게 HL 만도죠. 오늘 2.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현제약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현제약이 오스젠과 융복합 지혈제 허가 소식이 들려왔고요. 독점 유통까지 확보했다는 소식 들려오면서 오늘 풀이장까지 3거래 연속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중국 CATL의 1.5조 규모의 전액 공급 소식이 들려오자 전일에 이어 오늘도 13%, 지금은 16%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큐렉소가 다국적으로 매출 다변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함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투자 같은 기업들도 오늘 8% 넘게 함께 급등하고 있고요. 로봇주 강하고 재건주도 강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약바이오 자체, 2차 전지 그 자체보다도 로봇 재건주 그 뒤를 오히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다행히 오늘 풀이장에서 급락하는 종목이 없고 오히려 하이닉스는 그 상승폭을 지켜주고 있다는 점에 한번 초점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장 흐름 함께 짚어봤는데요. 길은 좀 무난한 섹터별의 상승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오늘 금요일장 항상 이제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금요장이었다 이런 이야기 들릴 정도로 금요장 분위기가 조금 쉽지 않았었는데 오늘 생각보다 온기가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약바이오 제외하고도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 주도 업종들이 좀 쉬어갔던 업종들이 다시금 조금 저점 매수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물론 상승 랠리를 강하게 보여주면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하방을 잡아주는 정도로 보시면서 오늘 너무 무리한 매매보다는 그래도 하방을 잡아가고 있구나 정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정도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여전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저희는 좀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을 갖고 품어보고 싶고요. 그동안 11월 3번 연속의 그 하락에서의 그 징크스를 좀 벗어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번엔 엔터 이야기도 함께 해보고 싶은데요. 엔터주 사실 10월 이후 꾸준한 우하향을 보여왔던 섹터입니다. 물론 실적이라던가 시장 자체에 좀 투심이 악화되긴 했지만 기대감은 확실해요. 4분기보다도 그 이후 2026년도에 BTS에 대한 완전체 복귀감 그리고 이제는 한국 K-pop 가수들이 브라질, 남미까지도 확산되고 있잖아요. 하나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내년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엔터주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이 멈춘 다음에
좀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엔터 종목들의 보통 이제 그 주가 흐름들이 추세를 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이브를 제외하고 보면은 물론 하이브도 이번 11월 들어서는 주가가 좀 밀렸는데 그걸 제외하고 이제 YG 엔터부터 한번 좀 보게 되면은 YG 엔터가 주가가 11월에 굉장히 많이 급격한 하락 나왔고 그 다음에 뭐 JI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 하락이 급격하게 좀 나왔었고요.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 흐름이긴 한데 그게 이제 그래도 하이브는 상대적으로 나은 게 10월에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래서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저점에서부터 한 35% 이상 올랐다가 그거를 이제 되돌림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업황을 주도하는 이런 종목들의 분위기가 바닥을 확실히 다지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바닥 다지기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년도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BTS의 컴백 그리고 이제 맞아요. 이번에 또 블랙핑크 신곡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베이비몬스터 이번에 뭐 판매는 조금 부진하긴 좀 했지만 부진했어요. 네. 그래도 저연차의 어떤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산은 내년 상반기에 다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엔터주를 바라보는 시장에서의 시각 자체가 바닥을 어느 타이밍에 언제 잡히느냐 이거를 좀 물색을 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기 때문에 엔터의 내년도의 전망은 밝지만 분위기는 아직 수급적으로 좀 진정이 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엔터 관련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조금은 더 바라보면서 그 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2차 전지가 전일부터 리튬 가격 반등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도 엔캠이 상승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여전히 협정 회담 기대감 속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한일령 수혜주 그 제로도 살아있는데요. 미국장이 휴장인 가운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장 공략주 도토리포트 함께 편입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일단 이제 옥스코텍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네. 또 좀 제약 바이오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사명부터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 올라줄 것 같은 오름 테라퓨틱스를 또 준비를 했는데 오름 테라피틱스요. 오름 오르길 테라퓨틱스. 기대해 볼게요. 오르길 기대를 합니다. 네. 이게 어제 주가가 좀 밀렸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어제 주가가 그 저가 기준 한 8% 정도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구간에서의 포인트가 좋구나.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난 11월 19일 날 수요일 날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7% 정도 밀리고 나서 확실히 기회를 한번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바로 반등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한 25% 정도 올랐거든요. 오름 테라퓨틱스도 이 고점 구간대에서 어떤 변동성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제약바이오의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게 항암 쪽이었잖아요. 네. 항암 쪽에 대한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플랫폼 가치가 높은 기업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핵심 투자 전략일 텐데 오름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이 재료가 쉽게 얘기해서 암세포의 단백질을 특정 표적 단백질을 딱 표적해서 정확히 골라서 없애는 어떤 스마트 이제 유도탄 같은 그런 걸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DAC라고 하는. 근데 이게 이제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냐 이거를 판단할 때 기술 이전 건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면 좋은데 BMS라든지 버텍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굉장히 큰 빅파마죠. 이 기업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미 이 오름 테라퓨틱스의 기술 가치를 인정하면서 기술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규모만 1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이미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게 BMS도 그렇고 버텍스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치료제 만들고 있는 것들이 내년도에 임상 데이터들 나올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것도 기존 항암제보다 독성 면에서는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종양만 조금 더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소세포암 환자 겨냥한 세계 최초의 DAC 이제 플랫폼 신약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오름 테라포틱스 그리고 이번 12월 학회에서도 공개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 이렇게 밀리는 구간들이 발생한다면은 뭐 차트상으로 보면 많이 올랐네 싶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뭐 시총이 한 1조 정도입니다. 이런 기대감과 기술 이전 건수에 대한 가치를 고려해 보면은 충분히 더 오를 수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